안녕하세요. 6.25 익스프레스 이틀 전에 2시간 반, 그리고 어제 아침 10시부터 스케줄이 아침 10시부터 있어갖고 풀타임으로 했다가 저녁 5시 반쯤에 광진교 남단 사거리가 나하고 뭐가 좀 있나봐요. 거기서 혼자 자뻑해서, 정확히는 이제 그 무단 횡단자 피하다가 자뻑해갖고 반깁스. 오늘 사고 나고 이제 음식이 상하지 않아갖고 음식 배달해주고, 그 상태로 바로 뒤에 뼈 쪽이 너무 아파갖고 그 정형외과 늦게까지 하는데 알아보고 거기 가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의사 소견이 뭐 뼈가 골절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낮에 산재 지정병원에 산재를 신청을 해야 되니까 산재 지정병원 가갖고 MRI 찍어보고 다행히 뼈에는 이상 없다. 2주 동안 반깁스를 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팔이 안 펴져요. 이게 쭉 안 펴져. 여기서 더 이상 안 펴져. 하고 어쩔 수 없이 내일부터 다시 일을 좀 해보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반깁스 그냥 풀어버렸습니다. 약 먹고 버팅기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상황 보고 일을 나가야겠죠. 어쨌든 오늘 영상 주제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영상을 찍었다 지우고 찍었다 지우고 찍었다 지우고 이걸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대본도 계속 막 수정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좀 그럴까봐 좀 주저를 많이 했어요. 이번 영상은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 영상 보시고 저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제가 느껴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보시고, 좀 길겠지만 오늘 영상 좀 길어요. 보시고 좀 아니다 싶은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영상 주제는 라고 하시는 저희 오픈톡 프로 중에 몇 분 계셨고, 그리고 그 오픈톡 프로 지인께서 오늘 또 하필이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아침에 어제였나? 어제였구나. 어제 연락이 왔었어요.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데 연락이 왔길래 제가 지하철이라, 그 전에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오토바이를 놓고 왔었거든요.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고 오토바이 찾으러 지하철 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아서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고 끊었는데요. 일단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영상입니다. 일단 내용 들어가기 전에 배민원 기준 투자비가 생각하는 등급인데요. 시간당 1콜에서 1.5콜은 초보라고 볼게요. 시간당 3콜에서 3.5콜은 중수, 시간당 4콜에서 4.5콜은 고수, 4.5콜이 아니고 한 5콜까지는 고수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시간당 5.5콜, 그 이상은 신. 금액 안 좋은 단타나 금액 좋은 장타 이런 문제가 아닌, 단순하게 내가 시간당 몇 개를 할 수 있느냐로 나눈 등급입니다. 고층 아파트만 오지게 탄다면 웬만하면 불가능한 기준이고요. 그 이상 하시는 형님들은 투자비가 썰 푸는구나 하고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비를 쓰면 자동차가 가는 길로 알려주는 게 당연합니다. 짧은 거리 놔두고 갈 필요도 없는 유턴, 좌회전, 우회전 등등
길에서 시간을 다 버리고 계시니 당연히 고수들보다 픽업 시간 또는 전달 시간이 늦어지겠죠. 그래서 내비보단 배민원 앱 지도를 보고 길을 익히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지도로 다니다 보면 내비보다 길을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초보라고 느껴지는 분들 보면 픽업하고 내비 켜고 한참을 쳐다봅니다. 한참을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투잡이는 픽업하고 통에 넣고 바로 달리죠. 예. 물론 뭐 내비로만 오래 하신 형님들은 내비는 거둘 뿐 잘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딱 보면 하는 정도로 잘 알고 계시니 움직임에 있어 앱 지도만 보고 하시는 형님들과 별반 틀릴 건 없습니다. 뭐 잘 생각해보면 내비 전문 라이더 형님들은 이미 지형 지물을 다 외우고 계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을 위해 팁 하나 알려드리면 배민 앱 화면을 배민 앱이라고 치고 두 번 터치하면서 꾹 누른 상태로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지도가 확대, 축소됩니다. 네. 두 손가락으로 해도 되지만 보통 저는 이렇게 한 손으로 하는 걸 좀 선호해요. 오토바이 멈춰있을 땐 두 손으로 하기도 합니다. 배민이든 쿠판이든 일반 대행이든 신규 픽업지 아닌 이상 대부분 가는 곳만 갑니다. 처음에야 무리가 있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름만 봐도 어디에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 빠르게 픽업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픽업이 빠르면 그만큼 시간도 단축되니 유리하겠죠. 보통 2달에서 석 달이면 웬만한 픽업지는 파악 끝납니다. 하루아침에 외워지는 것이 아니니까 여유를 좀 가지시고 일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조리대기가 심한 매장인지 아닌지도 같이 파악이 되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2-3번 갔는데 매장 조리대기 10분 이상 걸리는 집이면 절대 가지 마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면집, 그러니까 뭐 중국집들 있죠. 그런 집들은 라이더가 도착하면 거의 대부분 면을 뽑기 때문에 거기는 뭐 보통 한 3분에서 5분 정도 딜은 걸립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신규 오더를 받고 수락을 하기 전에 배민 앱상 지도를 보고 축소 확대, 픽업지와 도착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어느 동선이 빠를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선이 조금이라도 꼬인다 하면 심사숙고해서 승낙 또는 거절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꼬인다라는 것은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유턴도 해야 되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도 해야 되고 골목길을 달려서 픽업 가능한 그런 경우 또는 비슷한 경우의 도착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60초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만 고수들은 보통 10초 안에 가후에 결정을 합니다. 일 시작하고 2-3달이 되면 웬만한 거래처는 내 머릿속에 있고 이름만 봐도 거기 하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 도착지인데 지도 확대 한 번에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그리고 대충 어디인지 단번에 알게 되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타면 안 돼요. 이거는 또 점심 피크, 저녁 피크 시간에 아파트와 빌라 적당히 섞어서 일하시면 5콜 싹 가능합니다. 허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고층만 가면 아무리 고수 신급이라 그래도 시간당 5콜 빼기 힘들어요. 다만 몇 달 전부터 그 배차 시스템이 조리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도착지 옆 픽업지를 주는 게 아닌 평균 500m 이상 되는 곳에 픽업지로 보내는 게 문제긴 합니다.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 멀리서 픽업지와 도착지가 먼 경우에 바로 도착지 옆에 픽업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봤을 때 아무래도 조리되기 때문에 짧은 거리들은 좀 멀리 주는 게 아닌가. 뭐 가까이 만약에 준다 그러면은
다른 라이더들이 뱉은 오더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거의 태반이고요. 그런 경우 봤을 때 이거 뭐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퇴근 러시아워에 무지막지하게 막힌 구간이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점점 그 구간들이 보이고 회피 능력도 생깁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이미 그 길은 형님께 정복돼서 아무리 퇴근 시간이어도 덜 막히는 공간을 찾아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오더를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거절치고 다른 오더를 받을 수도 있겠죠. 더 나은 오더들을. 오토바이 운전이 출중한 형님이면 막히는 공간도 다 뚫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신 초보 형님께선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고수급의 오토바이 운전 실력을 갖추시던지, 조금 무리겠지만 그게 아니면 키로수는 조금 늘어나지만 우회하더라도 빠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셔야 돼요. 이쪽은 막히는데 이쪽은 좀 덜 막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려면 일장에서 말한 것처럼 배민 앱 지도를 확대해서 가로지를 수 있는 길을 익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물론 내비로 하더라도 잘 기억만 해둔다 그러면은 뭐 이쪽은 막히는데 이쪽은 안 막힌다 해서 갈 수는 있겠죠. 출퇴근 러시아가 아닐 때는 일반적으로 큰 도로를 선호하셔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쭉쭉 당기고 갈 테니까요. 큰 도로가 주가 되게 이동하라. 이건 배달 대행이 없던 시절부터 음식점 직원들에겐 기본 베이스였어요. 지금도 뭐 기본기이긴 한데 상급자가 되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상급자가 되시면 픽업지 또는 도착지까지 가는데 직진과 우회전, 좌회전 이용하는 한 가지 길보다 우회전, 직진, 좌회전 뭐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이용해도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길을 파악하게 돼요. 직진을 하다가 우회전을 했는데 뭐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다시 해서 뭐 이렇게 가는 길들이죠. 그럼 당연히 초보자나 중급자일 때보다 조금은 더 빨라지겠죠. 형님은 이제 막 입문한 초보입니다. 그걸 저희가 감안할게요. 물론 중수분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중수분들도 시간당 3콜, 4콜 못 치신 분들이 허다합니다. 문제는 남이 얼마 찍었다에 흔들리는 초보나 중급자들이 있는데 상급자분들과의 차이로 인해서, 스킬 차이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하니 칼을 갈고 칼을 열심히 가세요. 안전운전 하시고 무사고 운전에만 신경 쓰세요. 어차피 몇 달 후면 비슷하게 벌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퀵서비스나 배달 대행 일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60만 원을 벌었다 칩시다. 예입니다. 나는 오늘 남들 며칠 벌 돈 한 번에 벌었으니 쉬어도 됨 하는 사람과 쉬는 날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해서 매일 꾸준한 금액을 버는 사람과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당연하겠지만 꾸준히 일정 금액 버는 사람이 한 달 평균 더 벌어갑니다. 제가 제 스스로 확인을 시켰던 부분이었고 결국 의지력 한 소큼하고 꾸준한 한 소큼이 뒷받침된 것이 이제 막 시작하는 형님들 또는 중수분들께 무기이고 돈 많이 버는 비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쉬지 않고 일만 하시면 몸 축나니까 쉬는 날을 꼭 정하시고 그날만큼은 푹 쉬세요. 월요일, 제가 봤을 때 월요일이 가장 좋은 날 같아요. 몸에 충분한 휴식을 줘야 지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유튜브에 코어 운동 검색하시고요. 하루 10분씩 꾸준히 해보세요. 한 달 후에 형님의 허리는 강철보다 강해집니다. 제가 해봐서 알고요. 장담합니다.
이건 참 저도 좀 난해해요. 네, 난해한데 12시에서 새벽 2시로 배달 시간을 늘리고 나서 콜사가 자주 뜹니다. 그 전에 배민원은 12시까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콜사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바빴지. 근데 지금 새벽 2시로 늘리고 난 이후부터는 콜사가 아주 심해요. 이럴 때 투잡이는 강동 송파 기준 웬만하면 천호 라인 쪽에 있으려고 합니다. 방이나 문 정도 괜찮은데 요즘 콜사가 만만치 않게 떠서 힘들어요. 이 구역 저 구역 옮겨 다니면서 연구 중이긴 한데 이게 현재는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라 봅니다. 다만 천호 라인 쪽이나 문정 가락 라인 쪽은 그나마 콜사망이 덜해서 그 주위에서 콜을 노립니다. 특히 12시 지나서 1시와 2시 사이엔 더더욱 심합니다. 형님이 현재 일하고 계신 지역 특성을 파악하셔서 2시까지 배달을 받는 상점이 많은 곳에 대기 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천드리고요. 오더가 떴는데 유배지로 보낸다. 예를 들어서 위례, 위례를 저는 그냥 유배지라고 보통 봅니다. 위례 마천거요 쪽은 새벽 시간이죠. 후딱 새벽이니까 후딱 끝나고 후딱 끝내고 다시 돌아오거나 근처에 구역이 비슷한 구역, 오더가 잘 뜨는 구역이 있는 곳에서 콜을 받는 것이 좋겠다 보여집니다. 이래서 거래처 파악과 지역의 특성 파악, 몇 시에 닿는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민 앱 최고 단가 터치하시면 눌러보시면 지역별 바쁜 게 벌집 모양 색으로 해서 표시되는데 상가 밀집 지역이라 그렇게 표시되는 거지 현재 일이 많다고 표시되는 게 아니며 일종의 그냥 가이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피크 땐 무지성으로 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투잡이도 그렇게 타고 있고요. 단가는 최저 3,000원에서 요즘 들어 좀 더 심하죠. 명절 전에는 원래 좀 심합니다. 그게 단가는 최저 3,000원에서 최고 7,500원에서 7,700원 이 사이인데 가끔 뜬금없는 만원 이상 콜이 뜨기는 합니다만 그건 그날의 운에 맡겨야 하는 거고 그래서 패스하겠지만 그런 콜들은 거의 태반 멀리 갑니다. 아주 장거리예요. 굉장한 장거리들. 웬만하면 단가 가리지 말고 다 타세요. 왜냐? 그래야 나중에 멘탈 안 터집니다. 피크 시간에 1만원 이상이나 그에 가까운 단가만 타다가 점심 피크 또는 저녁 피크 시간 지나서 바쁘지 않은 시간에 3,000원짜리 타려면은 멘탈 박살납니다. 집에 바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무지성으로 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0원도 돈이고 만원도 돈입니다. 비피크 시간에 만원짜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피크 시간에 3,000원짜리 타라는 거 아니에요. 피크 시간에는 특히 저녁 피크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중타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만원 이상 넘어가는 걸 선호하진 않고 물론 거리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저는 한 7,000원? 5, 6, 7,000, 8,000원 요 사이를 좋아해요. 저는. 왜냐면 만 몇천 원 만원 이상 넘어가기 시작한다. 특수한 일이 아닐 때 그런 경우에 보통 거의 장타예요. 그러면 그 장타 가는 동안에 저는 차라리 짤콜 2개 타고 그냥 비슷한 금액 버는 게 저는 마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장거리 가게 되면은 거의 태반은 이제 제가 선호하지 않는 유배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쪽 라인으로 보통은 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짤콜, 우리가 보통 짧은 콜이라고 말을 하죠. 거리 짧고 단가는 그냥 평균 단가, 지금 최저 단가의 평균 단가 수준 5,000원, 6,000원, 7,000원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근데 그러면 거절률이 너무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타다 보시면 알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과도한 걸려본 적은 없어요. 비마트 겁나게 거절해하고 과도한 걸려본 적은 있어도 그렇게 타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자면 가까운 곳에 3,000원짜리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타시면서 거래처도 기억해두고
길 더러운 도착지에 그 포인트라고 하죠. 예. 막 이쪽에서 돌아와도 되고 막 골목길 막 이상하게 막 꼬여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저도 솔직히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중간쯤에 어딘가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이면 편의점, 어린이집이면 뭐 어린이집 해갖고 내가 들어가기 쉬운 라인 쪽으로 해서 포인트를 딱 집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사방팔방 어느 곳으로 들어와도 골목길이 꼬여 있어도 그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골목길도 큰 골목길이 있고 작은 골목길이 있잖아요. 큰 골목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도로를 이용하라고 했죠. 큰 골목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골목길이 메인이 되게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짧은 골목길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골목길들 막 이렇게 억지로 가시려고 하지 말고요. 큰 골목길 가로질러서 바로 딱딱딱 이런 식으로 그런 게 훨씬 빠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그리고 일반 배차 모드로 뭐 아직 당권 배달 아닌 3개씩 묶어갈 수 있는 비마트 공략도 좋긴 한데요. 전 영상에 제가 이렇게 뭐 12월 3일부터 쭈르륵 해서 올린 영상이 하나 있죠. 거기 보면은 103건 한 날이 있어요. 비춥니다. 비춥니다. 일단 이건 좀 이따 다시 나올 얘기인데 비춥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음식콜 타시고요. 비마트 오더 들어오는 거는 AI 기준 같은 방향 그냥 2개를 타시던지, 아니면 2개 타기 0 단가가 무려서 2개 타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만 일단 픽을 하신 다음에 신규 배차 꺼버리시고 쫓아가서 픽업 하신 다음에 신규 배차 오더 다시 누르시면은 그 다음 거는 무조건 음식콜 거의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시간당 계산으로 봤을 때 이득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득이더라고요, 확실히. 다만 뭐 단가창 잘 보시고 단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센스는 필요합니다. 요즘 희한하게 심해지긴 했는데 강동구 기준 뭐 1,000원은 피크 수준인데 암사는 뭐 3,000원에서 7,500원, 7,700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실제로 뭐 일반 배차창을 틀어도 암사 쪽에 오더가 없는 건 맞아요. 제가 보니까 확실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잘 보시고 이동하시고, 저단가 지역에 묶일 것 같으면은, 그리고 유배지에 묶일 것 같다, 내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묶일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신규 배차 끄고 그냥 가세요. 가셔서 다음 콜 신규로 잡을 때 조리 대기가 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그렇게 가시는 게 본인한테 이득이 되실 거예요. 투자비가 배민원 처음 입문이 커넥트였고 한 2,400~500콜 정도 한 후에 라이더스 버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유상 책임 가입한 다음에 라이더스로 바꿨는데요. 예전 영상 중에 14시간 30분 뛰고 마지막으로 수입 인증한다고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수입이 한 3만원인가 34만원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라이더스 버프라는 건 확실히 있긴 합니다. 커넥트 때 14시간 30분이라고 벌었던 돈과 라이더스로 같은 시간,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덜 일을 하고도 벌었던 돈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수익 인증은 제가 따로 하지 않겠지만 확실한 건 평일 기준 14시간 안에도 그만큼 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현재 카더라 소문에 의하면은 배차 순위가 오토바이 라이더스가 1순위고 2순위가 오토바이 커넥트라고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차도 있고 쭉쭉 내려가겠죠. 차, 전기 자전거, 킥보드, 보도 순으로. 이랬든 저랬든 라이더스가 1순위 배차를 거절을 하고 근처 라이더스가 없다면 2순위 커넥트로 넘어간다는 말인 거겠죠. 일 해본 결과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오더가 됐든 안 좋은 오더가 됐든 어쨌든 순위가 있는 라이더스한테 먼저 넘어와서 그 순위를 내가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오더를 내가 거절을 하게 되면
커넥트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커넥트보다는 라이더스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콜이 왔는데 내가 거절을 쳤어. 그러면 그 다음 콜이 10,000원짜리야. 그럼 그 다음 콜 10,000원짜리가 나한테 넘어올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빅피크 시간에 확실히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 단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게 내가 먼저 잡을 수 있으니까. 남들 뭐 3,000원, 3,500원짜리 잡을 때 나는 뭐 한 4,000 몇백 원짜리 뭐 이런 거 잡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피크 시간에 비마트는 거의 지옥에 가깝습니다. 단가 좋은 점심, 저녁 시간에 배민 앱상 최저 단가가 5,000원 이상인데 3,000원짜리 뜨면 당연히 거절하게 되는데요. 투자비는 한 번에 비마트만 최고 15번 이상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번 그랬었고요. 수락할 때까지 비마트 오더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과도한 배차 거절로 인한 어쩌고 뜨면서 5분에 뭐 한 번씩이가 3분에 한 번씩 똥콜만 떠서 조기 퇴근한 적도 딱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 비우고 뭐 한 콜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600에 0220 뭐 다들 아시겠지만 라이더 지원센터 전화해서요. 보름 이상을 지랄을 해도 바뀌질 않습니다. 윗선에 개선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 20일인가 지랄을 했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보름이 뭐야? 한 20일은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받아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 9시부터 천호 비마트 끝나는 저녁 12시 막콜까지 해갖고 제가 그날 비마트만 93건씩 계속 먹고 가고 비마트만 91건을 치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뭐 밥은 먹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새벽 2시 막콜까지 해갖고 총 그날 103건을 쳤어요. 근데 제 몸만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타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웬만하면 이제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뭐 도로를 건너서 그 아파트를 가야 되는데 요 도로 하나 건너고 얘네 핀 위치로 봤을 때는 그냥 직선타로 굉장히 짧은 거리라 3,000원인데 알고 보면은 삥 둘러가고 위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고층이야. 안 가죠. 안 갑니다. 그런 건 안 가요. 그런 건 안 가고 차라리 뭐 약간 거리가 있어도 그냥 뭐 빌라 같은데 뭐 4층짜리 뭐 엘베 없는 4층 이런 데는 차라리 그냥 뭐 3,000원, 3,500원 그냥 갑니다. 저는 그냥 가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탈출을 할 수 있으니까 비마트 지옥에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위 내용들만 잘 수행하시면서 타시면 교통법규 어지간히 지키면서 일하셔도 시간당 4콜은 충분히 뽑아요. 예전에 제 영상 보시면은 물론 뭐 차 사이 그런 사이로 이렇게 가는 것들 우리 보통 맨 갓길이라고 하죠. 이렇게 갓길로 이렇게 가는 거야 뭐 솔직히 그것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교통법규 위반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 뒤에 계속 뭐 차처럼 조조로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 빼고는 정지선 신호 그다음에 신호 보행 횡단보도 신호 이런 것들 웬만하면 다 지키면서 타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지리적인 것도 잘 모르고 빠삭하게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래처도 빠삭하게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딜레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지키고 다녀도 시간당 4콜은 그냥 편하게 싹 가능해요. 편하게 아주 편하게 아주 수월하게 5콜까지는 약간 힘이 들고 한 4.5콜?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단 고층 아파트 또는 일고여서 뭐 조리대기 걸리거나 그래서 시간이 딜레이 됐을 때 빼고요. 예.
일반적인 상황에서 투자비가 해봤지만 하여간 충분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엄청 잘하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되기야 되겠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한 1, 2분, 3분이고 물론 그 1, 2분, 3분이 모이면 큰 시간이 되겠지만 그래봐야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구역 지리를 잘 알고 픽업지를 거의 파악했고 신호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면 신호가 언제 파란불이 바뀌는지 좌회전이 되는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토바이 운전은 한 10%에서 많이 잡아줘봐야 한 15% 밖에 안 된다고 투자비는 생각합니다. 상습 조리대기 매장도 파악했다면 한 운전은 10%로 줄어들겠네요. 거의 안 가게 되니까 거절로 다른 데 가겠죠. 더 빨리 나온 대로. 어쨌든 125cc로 뭐 빨리 가봐야 거기서 거기고 아무리 빨리 가봐야 뭐 조리대기만 걸릴 뿐입니다. 300cc도 솔직히 뭐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안전운전과 무사고 운전이 지속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 형님들의 안전만 생각하시면서 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실력은 늘게 돼 있어요. 이상 투자비가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미세먼지 같은 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주정하시고 댓글 올려주세요. 팩트에 기반하는 비판 이런 건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말 같지도 않은 욕설 같은 거 올리시면은 아시죠? 이런 도움이 내가 아는 형님들이 알고 계시는 남들은 모르는 그런 제 내용에서 빠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시면은 우리 초보 형님, 중수 형님들을 위해서 제가 전수를 좀 해주세요. 댓글로. 어쨌든 그런 내용이 유용한 내용이 있다 하면 차후에 제가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또 만들어서 업로드 할게요. 어쨌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처럼 자뻑하지 마시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무사고 운전하시고 좋은 가족과 함께하는 구정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